전문가님, 의료 AI 쪽에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건가요? 어떻게 보실까요? 의료 AI 쪽은 전망이 좀 괜찮습니다. 요 의료 AI 쪽은 관심 있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좀 잠깐 그전에 잠깐 우주항공 쪽의 종목을 하나만 더 볼게요. 지금 유튜브 쪽에서 물어보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AP성을 참 잠깐 보게 되면 AP성 같은 경우도 23,000원대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계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. 자, AP성은 뭐가 있냐면 중동 쪽에 있어서 통신 사업을 하고 있어요. 실질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. 중동 쪽에 있어서는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. 실적도 나오고 있고. 그러면 통신 사업자가 진행이 되게 되면 6G라든가 이쪽에서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어요. 우주항공 쪽이 움직이게 되면 AP성도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15% 비중 갖고 계시면 만약에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요 한 12,000원대 초반 자리대 요 자리대까지 만약에 밀리게 되면 이 이하로는 조금 분할로 추매 타이밍을 좀 잡아보자. 그런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. 만약 반등이 나오게 되면 2만 원대 정도 때까지는 저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은 전망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다른 이 소프트웨어 쪽보다는 의료 AI 쪽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. 저희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하면 의료 AI 쪽 같은 경우는 경쟁력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루닛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움직임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인공지능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엮여 있는 그런 기업들, 섹터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들 기업들도 여전히 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셀바스 AI라든가 아니면은 루닛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. 차트를 좀 보게 되더라도 대부분 다 차트의 모양새는 비슷할 겁니다. 23년도에 고점을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밀려 내려왔어요.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다시 회복을 해줬죠. 이거 보면 뭐 느껴지는 거 없나요? 이런 거 보면 자 길게 보면 여기는 정배열, 여기는 역배열, 여기는 정배열, 그죠? 시세는 정배열 구간에 나오겠죠. 자,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이런 자리대에 살 건가요? 아니면 이렇게 눌러져 있을 때 이중바닥 딱 찍고 61선 지지받고 이런 자리대에 매수를 할 건가요?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 의료용 AI 쪽은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도 좋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전반적으로 AI 쪽 섹터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, 제약바이오 쪽 금리 영향을 굉장히 민감하게 받잖아요. 오늘 흐름 보니까 관세 영향에서도 좀 자유롭지 않은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.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나요? 우선 그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반도체하고 제약 쪽 같은 경우도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. 이게 우리나라에 대한 부분들일까 좀 고민해 봤는데 중국 쪽이 아닌가? 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제약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도 뭐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공장을 지어야 되나 삼성 쪽 같은 경우 삼성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알 수가 없겠죠. 아마 이 영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일단 어찌됐든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들이 인플레에 대한 부분들이에요. 그러면 관세를 무작정 올리기에는 다소 좀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약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도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. 그럼 바이오시밀러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조금 약세를 기록하고 있어요. 약해요.
이거는 제가 봤을 땐 신고가,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나서 눌림목이거든요. 요 매물 소화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마 전 개인적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100만 원대, 110만 원대는 아마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한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때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우리나라 2월 달에 첨생법 시행이 된다고 했잖아요. 첨생법. 그러면 그 첨생법에 관련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나는 이게 테마성이야.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한 거 하고 싶어. 많습니다. 보게 되면 자, 유한양행. 유한양행 같은 거 한번 보세요. 랭라자라고 있죠. 그죠? 실적 보세요. 실적. 최고 실적이네요. 작년 예상. 올해 거의 2배 늘어나네요. 내년도에도 성장하네요. 제약바이오 쪽 섹터에 이런 기업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한올바이오 한번 볼까요? 올해 최고 실적 나올 것 같네요. 근데 한올바이오의 대주주가 누구냐? 대용제약입니다. 실적이 좋아요. 근데 주가 못 올라갔어요. 그럼 이런 종목군들 봐도 되지 않을까요? 이런 종목군들 조정받을 때? 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ST팜 마찬가지로 많이 빠져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ST팜도 실적이나 이런 분들 좀 잘 나와요. 근데 일봉 보니까 별 재미가 없어 보이죠. 길게 투자를 할 때는 월봉이를 보는 겁니다. 월봉이. 월봉이가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수렴 과정을 거치고서 다시 눌림입니다. 그러면 다시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주지 않을까요?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좀 안정적으로 투자하실 분들은 큰 굵직한 제약주들 이런 쪽을 좀 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나는 좀 가벼운 종목군들로 할 거야 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첨생법에 대한 이슈가 있거나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바이넥스였죠. 바이넥스가 16,000원, 17,000원 요 자리 때 아마 매수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그러면서 저희가 소통하는 공간에다 얘기를 해드렸죠. 우리도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. 라고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. 괜찮죠? 시장 대비해서. 그뿐만이 아니죠. 이엔셀이라는 기업도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. 말하자마자 큰 폭의 상승을 했죠. 그래서 밀렸습니다. 첨생법 관련해서 뭐 이것저것 한다? 그럼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이엔셀 같은 경우도 61선 지지받고 있잖아요. 첨생법에 있어서 한다라면 뭐 여기 2만 원 언저리 때까지 기본적으로 반등 안 나올까요?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조정받았을 때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길게 볼 종목군들 그리고 짧게 트레이딩 할 종목군들 요걸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나 대응 안 된다. 그러면 가벼운 종목군들 하지 마세요. 실적 나오고 성장할 수 있고 그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그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